예, 안녕하십니까. 법학박사 유병태 법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그냥 도의 민법을 한번 띄워봤습니다. 그 사례 문제는 혹시 실명법 관련돼서 나오면은 사례 문제도 마찬가지고, 객관식 문제도 마찬가지고, 하나, 둘, 셋, 넷, 그냥 그림 4개만 하면 됩니다. 일단 도에는 도의 강의에서 보시고, 이번 시간은 양형우 교수님 판례민법 1211페이지를 보십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 도의 그 내용만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그냥 해결됩니다. 여기는 1211페이지 1번 갑은 을 소유의 엑소지를 갑은 을 소유의 엑스 토지를 20년간 소유이사로 평원 공인하기 점유하여 시득시효가 15년 5월 10일에 완성되었다. 5월 10일에 시효 완성했다 해놨습니다. 1번 시득시효 완성을 모르는 을은 소유자는 모를 수 있죠. 어느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표께서 북한산 밑에 토지를 사놨는데 사놓고 안 가볼 수도 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과징금이 날라왔다는 거지. 보니까 불법 건축물 축조해놨다는 거지. 놀래가 가보니까 쨍판 모르는 사람이 불법 건축물 축조해가지고 백숙집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땅에 무슨 일이 나고 니도 모르는 거지. 사놓고 그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할 수도 있죠. 물론 10년 20년 지난다고 해서 소유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정한 요건 하에 어떤 사람이 시효취득해가 뿌리면 반사적으로 소유권이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어딘지 모르는 곳에 땅을 사놨는데 그 손자들이 모를 수도 있죠. 후손들이. 그렇다면은 누군가 시효취득해 갈 수 있습니다. 물론 남의 땅에 말뚝 꽂고 내 거라고 편말 붙이고 100년 살아도 시효취득을 못합니다. 시효취득과 관련되는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그걸 여기서 말 다 해라. 못하지. 민법을 다 읊어야 되는데. 모르는 어른 엑스토지를 2016년 시효 완성 후 병에게 매도하고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그 후 어른 17년 12월 10일 엑소지에 대하여 진행된 경매 절차에서 엑소지를 다시 매각받아 소유권을 다시 취득했다. 이 경우 갑원에게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 했는데 시효 취득과 관련되어서 시효 취득 완성 후 등기 명의자가 변경되어서 등기 전이 되어버렸으면 새롭게 등기 갖춘 그자는 시효 완성 후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되고 그 사람이 원칙적으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여기에 이중매매의 법리도 적용된다는 거. 해서 시효 주장을 하지 못하는데 그때 여기서는 병에게 등기가 됨으로써 을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의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닙니다. 을이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라. 근데 그 이후에 경매가 되니까 을이 다시 소유권이 되겠다. 그럼 이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쭉 쓰고 있으면서 그때 갑은 을에게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 등기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정도 하시고 2번 을은 16년 5월 16일 자신 토지를 친구 병에게 명의 신탁하여 시효 완성 후 병에게 명의 신탁하여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럼 이때 을과 병의 명의 신탁은 원칙이 무효죠. 그렇다면 시효 완성자인 갑은 을을 대위하여 병 명의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은 16년 12월 23일 엑소질 정에게 1억 원에 매도하고 정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럼 이때 이 정은 명의 신탁과 관련되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을에게 정에게 완전히 소유권이
취득했습니다. 그 후 정은 무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무명의 엑소지에 거래당권 등기를 설정해 주었다. 정이 소유권 취득한 후 무에게 거래당권 설정해 주었으니까 무는 당연히 거래당권을 취득합니다. 근데 병은 무의 거래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2017년 12월 10일 엑소지를 매각받아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였다. 을과 병의 법률관계는 민법 214조에 의한 을의 병에 대한 진정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데 할 수 없다라는 거. 일단 병은 기본적으로 을과 병의 명의신탁은 무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병이 정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 버렸으니까 정이 이해관계 맺은 제3자로서 소유권을 취득해 버렸고, 그러면 병이 소유권 취득해 버렸다면은 을의 소유권은 상실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을은 더 이상 소유권이 없어. 따라서 병이 다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을은 소유권이 없으니까 진정 명의 회복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다는 거. 2번, 그렇다면 을의 병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인정될 수 있는가? 인정될 수 있다라는 거. 병은 명의신탁을 받았으니까 무효이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 보면은 을이 소유자가 맞고, 그래서 무효이니까 을은 소유권에 의해서 병 명의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분명히 을 소유인데 병이 그걸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것은 위법 행위가 되고, 따라서 을은 병에 대해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고, 동시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요건도 구비한다라는 거. 조금 전에 보였던 도해 안에 이런 내용들 다 들어 있습니다. 일단 이 2번하고 저 앞에서 우리가 봤던 1158페이지에 있는 거 무권리자의 처분과 관련된 위조 처분과 관련된 거하고는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 하시고 글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일단 연습하시라는 거죠. 화면을 아마 키우면 키워질 건데 연습하시라고 봐준 겁니다. 이거는 표를 조금 전에 봤던 이 문제는 표를 2개 그린 건데 위에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봤고 그냥 등기부 가지고 한번 해본 것이고, 다시 2번 212페이지 2번 갑은 을에게 금전을 빌려주었다. 을은 병과 공동으로 정으로부터 엑소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인 등기도 2분의 1씩 1지분씩 하였다. 을은 병과 공동에서 정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해서 공유 등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을은 소유권 등기 직후 병에게 자신이 취득한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등기 청구권 본유를 위한 가등기를 해 주었다. 그래서 병에게 을 지분에 대해서 가등기를 해 줬다. 이에 갑은 을의 다른 책임 자산을 찾을 수 없는 상태이므로 병을 상대로 을의 병에 대한 토지의 매도 행위를 사회 행위로 취소하고 가등기를 말소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게 진짜 을 소유였다면은 사회 행위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하지만 병은 엑스토지를 정으로부터 매수할 당시 이미 을과 명의시장이 확정하였다면서 계약 및 등기 명의만을 형식적으로 을과 공동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실제 매매 대금도 병이 정에게 모두 직접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요 그림이 요 옆에 보면은 계약 명의신탁 상태입니다. 계약 명의신탁. 그래서 실제 매매 대금도 병이 정에게 모두 직접 송금한 것으로 나왔다. 다만 정은 을과 병 사이의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계약 명의신탁이고 정이 요 을 병 사이에 있는 계약 명의신탁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선이다. 그러면은 요 을과의 매매 계약이 유효하니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해 버립니다. 그렇다면은 을이 매매 계약 당사자인가? 매매 계약 당사자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을이 소유권 취득하였다는 이야기이고,
그렇다면 X토지 2분의 1을 지분 책임재산인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가등기 설정하는 것은 사회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이 표를 보면은 요 그림 이야기하는 거죠. 요 그림. 여기에 계약 명의 신탁이 있고 타방 당사자 매도인이 이 명의가 사실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선의이면은 이 타방 당사자와 수탁자의 거래 행위는 유효하고, 그럼 이때는 등기를 하면은 이 수탁자 B가 소유권을 취득해 버린다는 거. 그러면 자기의 책임 재산이 될 것이고 자기 채권자의에 대한 사회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민법은 결국에는 이런 도해를 정례화시켜가지고 머릿속에 딱 넣어놓는 겁니다. 사람만 바뀌지 원리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문제 3번 뭐 이것도 별 내용 없는데,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서 뭐 머리가 더 좋은 사람은 그림도 그릴 필요 없이 딱 뭐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고, 주관식 뭐 객관식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이제 뭐 실수 없이 하려고 하면은 그림을 딱 그려놓고 하는 게 훨씬 낫겠죠. 1213페이지 문제 3번. 갑은 배우자 을과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이제 부부간의 명의신탁이라는 거죠. 자신의 X부동산에 대해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일단 유효한 명의신탁이 된다. 갑과 을 사이 명의신탁 약정은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뭐 이런 제한 회피 목적이 아니다. 한편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갑은 X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한 다음 신탁자가 매도했다는 거죠. 을병과 합의 아래 X 부동산에서 을로부터 병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맞춰주었다. 매매 계약은 신탁자하고 등기는 이미 수탁자에게 있으니까 거기서 바로 이전 등기를 해갔다. 이 경우 갑이 병과의 매매 계약에 따라 X 부동산을 병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준 행위가 사의 행위가 되는가의 문제인데, 이거 실질적으로는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이거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갑이 해지하고 그 소유권 등기를 갑에게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유효한 명의신탁 관계가 종료된 경우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등기 청구권이 갑의 책임재산이 되는가? 되겠죠. 주거재산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정도 하시고, 2번. 갑이 X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고 을로부터 병명으로 소유권을 해준 것이 사회행위에 해당하는가? 책임재산이 된다면 이게 사회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연결시키는 거고, 그 정도 합니다. 나머지 사회행위 쪽에 가서 이제 글 쓰는 방법들 연습 좀 하시는 거고. 4번. 근데 어쨌든 또 그림 한번 보시면은 갑이 배우자 을에게 명의 신탁을 하고 매매 계약은 신탁자가 하고 등기는 수탁자에게 있으니까 수탁자와 거래를 해서 이렇게 등기를 한다면은 이 사람은 명의 신탁과 관련되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합니다.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가 일치하기 때문에 권리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갑에 대한 채권자들에 대한 사회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1214페이지 4번. 갑은 을과 병 사이에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된 사실을 알면서 이제는 계약명의 신탁이고 매도인인 타방 당사자가 알았다 이러면 그자가 수탁자와 거래한다면 그것은 무효가 되겠죠. 알면서 병과 자신의 X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수령한 다음 병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맞춰 주었다. 그럼 병이 이때는 등기를 갖추더라도 갑과 병의 매매 계약이 무효니까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합니다.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후 병이 X 부동산을 제3자 정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이 정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그 실명법에 의해서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은 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라는 것인데, 일단은 1번 보시면은 이거 병의 처분 행위가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가 될 수는 있는가? 일단 위법 행위는 될 수 있다라는 거. 즉 불법 행위 요건은 일단 구비될 수 있다는 거. 근데 2번 병의 처분 행위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했는가? 없다는 거죠. 매매 대금으로 다 받아갔다는 거지.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은 없다. 손해가 없으니까. 그 정도 하시고, 1214페이지 5분이죠. 갑종중은 관리의 편의를 위해, 하여튼 그 내가 어느 학원에 그 주관식 그 강의를 하러 간 적이 있는데, 내 법무사 업무가 깨져가지고 강의를 때려치웠는데, 내 본업은 법무사죠. 물론 내 법무사 버는 액수에 뭐 2배, 3배를 주면은 강의하러 갈 수도 있지만, 법무사 버는 것만큼 줘도 안 가죠. 왜? 법무사 일이 훨씬 편한데. 엔간한 강의보다는 엔간한 강의, 뭐 옛날에는 그 공인중개사 수업할 때 꽤 많이 벌었겠죠. 그때보다 법무사가 낫습니다. 법무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힘을 내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합격하시라는 겁니다. 학원 강의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고, 학원 강의 많이 좋아 강의지 노가다지 노가다, 생 노가다. 요즘 뭐 노가다도 그런 생 노가다가 없습니다. 뭐 어디 그 가면은 기계 가지고 다 하지 뭐. 물론 뭐 벽돌 지고 하기도 하겠지만, 그 벽돌 지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숨도 안 쉬고 말하는 이게 얼마나 힘든 줄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힘을 그 벽돌리는 힘은 그때 딱 힘을 쓰고 힘이 비축되는 것도 있겠죠. 그것 때문에 또 쌓이는 것도 있겠죠. 물론 잘못하면 골병들이겠지만. 근데 이렇게 말하는 이 체력 빠지는 거는 본인도 모르게 체력이 빠져. 숨이 넘어갈 때까지 체력이 딸린다는 거 몰라. 죽어야 체력이 딸려서 죽는구나 안다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 강의하는 거 보면, 요즘은 이제 강의가 그래 많이 없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강의하다가 환기선상을 넘어가지고 죽는 사람이 1년에 한두 명씩 나왔습니다. 민법 선생, 학개론 선생, 공법 선생 중에서 어느 해인가 내 차례가 된 것 같아 있었는데, 그거는 정말 감당 못합니다. 얼마나 힘들면은 칠판을 잡고 서 있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칠판을 잡고 있는 그 힘 때문에 팔이 아파. 그래도 강의를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말은 할 때 그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딱 넘어가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 한계선상이 오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법무사 일 얼마나 좋아. 5번 갑종중은 관리의 편의를 위해 종중 소유 X 임야를 을과 병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총회에서 결의하였고, 구성원의 한 것이라면 유효한 명의신탁이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을과 병은 각 지분을 2분의 1로 하는 공유 등기를 마쳤다. 이후 병은 자신의 공유 지분을 정에게 매도하고, 뭐 이게 유효한 명의신탁이든 무효한 명의신탁이든 정의 등기가 주면은 그만큼 권리를 취득하는 거죠.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서. 을은 정과 X 임야를 협의 분할하여 자신의 분할 부분에 대하여 각자의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그래서 등기는 했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는 공유 등기를 했고, 그리고 처분 여기 저기죠. 공유 등기를 하고 협의 분할해가지고 각각 이제 등기를 마쳤다는 거죠. 이번 자신 분할 부분에 대하여 각자의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공유물 분할하는 거 아시죠? 공유물 분할은 결국에 지분 매매 또는 지분 교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렇게 각자 등기를 갖추게 된다면 지분 교환도 이 안에 들어있겠죠. 갑종중은 총회를 거쳐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을과 정에게 X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였다. 갑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일단 인용될 수 있다. 어떤 기본적으로 신탁관계는 그대로
존속하는 겁니다. 일단은 신탁자 갑과 수탁자 병 사이의 명의신탁 존속 여부에 하는데 여기서 병하고의 관계에서는 거래가 일어나서 정액에 일단 넘어갔죠. 그러면 여기서 정의 등기를 갖췄을 때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서 정의 확정적으로 권리를 취득해버리죠. 그래서 을에 대해서는 뭐 명의신탁 관계가 존속하지만 병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명의신탁 관계가 소멸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거래가 한번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1번 갑과 병 사이의 명의신탁은 일단 증액의 등기가 넘어감으로써 소멸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신탁자 갑과 수탁자 을 사이의 명의신탁 그거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특정 토지 전부에 대해서 명의신탁 관계는 일단 존속한다. 따라서 갑 정종은 을과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반면에 정은 이미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을 했고 따라서 갑의 정에 대한 소유권 등기 청구는 기각하게 된다는 것. 그 정도 아시죠? 그대로 6번을 한번 보시면 시간이 이렇게 그래서 그냥 봅니다. 갑은 을과 병이 공유 지분 비율에 따라 특정 부분을 지정하여 각자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을이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부분 일부를 20년 이상 갑의 토지인 것으로 알고 점유해왔다. 갑은 을과 병이 공유 지분 을과 병이 공유 지분 등기해 놓은 특정 부분을 지정하여 각자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각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을이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일부를 20년 이상 갑의 토지인 줄 알고 점유해왔다. 이 경우 점유 취득 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등기 청구하려면 을과 병 모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인데 일단 대외적으로는 일단 공유 지분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외적 소유자는 을과 병이 공유자로서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을 다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거. 왜냐하면 내부적으로는 구분 소유이지만 대외적으로는 공유처럼 다루어진다라는 것. 여러분이 각기 공유 지분 비율에 따라 특정 부분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유자 1인이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시효 취득이 완성된 경우 공유자 사이에 그와 같은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내부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비로소 제3자인 시효 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그 토지 부분과 무관한 다른 공유자들도 그 토지 부분에 관한 각각의 공유 지분에 대하여 취득시 완성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둘 다를 피고로 해야 된다라는 것. 그대로 7번 보십니다. 갑이 2022년 1월 10일 소유자인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병에게 대금 6억을 지급하고 X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갑과 을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병으로부터 바로 을앞으로 등기를 해줬다. 이것도 한번 보죠. 중간 생략 등기형 명의신탁이 되는 거죠. 중간 생략 등기형 명의신탁. 안에 법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 후 을은 정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X부동산의 채권 최고액 4억 원을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주었다. 그래서 정은행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해 주었다. 그러면 이 정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근저당권 취득한다는 거죠. 이때 갑은 1. 병을 대위하여 을에 대하여 병에게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등기 절차를 구하고 왜냐하면 이제
이 정의 등기가 유효한 등기로서 말소가 안 되니까 을 등기를 말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을 등기가 말소되려고 하면 정의 권리당권 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정은 유효한 권리 취득자이기 때문에 이걸 말소시킬 수가 없으니까 을 등기를 말소시킬 수 없고, 이때 그러면 소유자가 누구냐? 병이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병이 진정명의 회복 이전 등기를 가지게 될 것인데, 갑은 병일 대위하여 진정명의 회복 이전 등기를 구하고, 2번 명의수탁자인 을이 위 권리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음으로써 피담보점의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 갑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을을 상대로 위 이익 상당액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런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앞에서도 가능하다 했습니다. 변론 종결 당시 위 권리당권 설정 등기는 말소되지 않았다. 갑의 청구에 대한 결론을 그 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했던 을에 대한 병을 대위한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청구 인용되어야 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인용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 들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K 매도인 K는 B에게 부당이득 B 수탁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왜? 요거 매매 대금 다 받은 거죠. 매매 대금 못 받았다 하더라도 K는 A한테 매매 대금 지급 청구를 구하면 되고, 매매 대금 여기서 다 받았으니까 손해배상 청구권도 없죠. A는 B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고. 앞에서도 그와 관련된 걸 봤습니다. 하여튼 이 표 4개 가지고 그냥 말 꼬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표만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은 주관식이고 객관식이고 다 해결되는 겁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